딱 점심시간이 돼서 뭘 챙겨 먹으려고 했는데 밥을 챙겨 먹기에는 좀 그렇고, 어제 이제 저희 학생에게 그 같이 먹으려고 쌌던 이 주먹밥이 좀 남았어요. 이거랑, 그리고 이 놀이동산에서 선생님들이랑 나눠 먹으려고 샀는데 이 쫀디기 나눠 먹지 못했어요. 저희 친구들이랑 먹었는데 이 쫀디기랑 이 뭐죠? 마시는 이 음료수 요거랑 이렇게 먹도록 해보겠습니다. 좀 데펴서 먹어야 되는데 차갑습니다. 이게 냉장고에 넣어서 딱딱할 것 같네요.
굉장히 맛있네요. 점심 양이 좀 적어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네 시 반쯤 돼서 이제 놀이공원에서 이제 놀던 친구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이제 뭐 집에 갈 채비를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한 4시, 4시는 아니었고 한 1시간쯤 남았을 때였나요? 그때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는 뒤늦게 온 친구가 더 놀고 싶으니까 원래 4시 반쯤에 모이기로 했었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여기 남아서 더 놀아도 됩니다 하면서 여기서 이제 좀 빠빠이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4시 반까지 모여서 가고는 싶었죠. 왜냐면은 혹시라도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아니더라도 뭐 딱히 교제할 게 없었잖아. 이게 조별 말고는 다른 선생님과 이렇게 만나는 것도 좀 드물고 해서 한번 저희 아이들, 제 사무실 아이들한테도 같이 움직여야 된다. 몇 시까지만 같이 움직이고 이제 헤어질 때 그때 우리가 이제 놀고 싶은 거 타고 하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좀 일찍 그렇게 개인 행동해도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제 마음에 들지는 않았죠. 이제 교제가 끊겨버리니까. 그런데도 뭐 편의를 봐주는 듯하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도 그냥 수긍을 했죠.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드렸었죠. 저희도 뭔가를 이렇게 탈 줄 알았는데 막 어디 갔다가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이런 게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참 굴뚝 같은데 이거 놀이기구 하나 타기가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희의 무리들도 마음은 정말 굴뚝 같은데 얘들이 좀 인내심이 좀 떨어지는구나. 그날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것저것 뭐 이제 자유시간 되니까 다 탈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한 곳에 모여서 간식을 좀 먹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오전에 그 샌드위치를 주신 것을 이제 얘기를 했죠. 이거 먹을 사람 하면서 물어보니까 뭐 저희 아이랑 지설을 좋아하는 친구는 먹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동대장에게 이렇게 줬는데 이게 인원수 4명에게 있으니까 뭐 더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있다 하면서 더 먹으라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하나는 제가 먹었었죠. 하나는 제가 먹고 3개가 있었는데 2개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싹싹 먹더라고요. 행동대장이 오늘 먹었던 게 오뎅밖에 없었다고 오뎅 3개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길래 너 정말 배고프겠다 하면서 그렇게 샌드위치를 3개를 먹었는데 1개가 딱 있어서 이것도 행동대장
달라고 하면 주려고 했는데 저희 아이가 갑자기 샌드위치 먹고 싶다 하더라고. 그래서 행동대장이 좀 당황했죠. 너 처음에 이거 줄 때 네가 먹는다 해야지. 지금 행동대장 이거 3개 다 먹으려 하는데 지금 네가 달라 하면은 좀 그렇다 하면서 엄마가 집에서 가져온 이거 빵 먹으라고 그렇게 이제 아이한테 유도를 하니 아이가 빵을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빵 먹고 행동대장은 그 자리에서 3개를 다 먹었죠, 샌드위치. 그래서 와, 나 샌드위치 이렇게 많이 먹는 거는 처음 본다 하면서 막 신기했었고, 앉아서 과자랑 젤리랑 제가 사온 젤리랑 이렇게 막 나눠 먹었었는데, 행동대장이 바닥에 정말 편안히 앉아서 이렇게 샌드위치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아, 너도 이제 바닥에서 먹는 게 익숙하구나. 여느 친구들은 막 바닥에서 먹으면 막 노숙자 같아요 막 이런 말 했었고 막 거지 같아요 이런 말 했었었는데 왜 우리는 교제를 할 때마다 바닥에 이렇게 앉아서 먹는 그런 일이 좀 잦냐 이러면서 이제 너도 굉장히 바닥에 앉아서 먹는 게 편해 보인다 하면서 그렇게 좀 웃게 되었죠. 얘들이 뭐 할 거 없냐 이렇게 멈멈거리더니 막 어디 이렇게 기구 탄다고 이렇게 줄 서 있는 거는 너무 이제 힘들고 하니까 행동대장이 좀 방향을 다른 데로 틀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락실에 들어가자고 하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아유 또 이렇게 유혹의 순간이 오는구나 하면서 오락실로 들어갔는데 다행히 그게 이제 카드로 이렇게 결제를 하는 거였나? 아무튼 좀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결제하는 게 막 그래서 행동대장이 들어갔다가 나왔었고 인형 뽑기를 하는 것에도 관심을 돌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다 카드로 돼 있으니까 뭐 이모가 뭐 인형 뽑기 하고 싶다 해도 뭐 감각이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그냥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진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계로 하는 거 말고 사람이 이렇게 인형 뽑기를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코너에 가서 막 물 위에 수많은 오리들이 막 떠 있더라고요. 그 오리를 체에 건져서 그 오리 밑에 적힌 숫자를 합산해서 그 점수대로 이제 인형을 주는 거였는데 4번 건지는데 10,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일단은 인형 뽑기라서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었고 이 또 오리들이 이렇게 뿔이 달렸더라고. 이 뿔이 달린 오리들이 수많은 오리들이 이렇게 물 위에 동동 떠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보아하니 큰 인형은 못 가질 것 같은데 작은 인형도 이렇게 뿔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희에게 유혹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행동대장이 막 저에게 막 하고 싶다고 했었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나는 이런 데 돈 쓰기 싫다 하면서 그렇게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행동대장이 자리를 뜨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자리를 떠서 딴 데 가자 이렇게 얘기했었으면 됐을 텐데 그렇게 말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랬더니 막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죠. 이걸 해주는 게 맞나 안 해주는 게 맞나. 안 해주면은 율법은 지키지만은 사랑이 없는데 하면서 그렇게 제가 일단 거절을 했는 거라서 이제 저에게 선택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뭐 오리에 이렇게 머리에 뿔 달려 있는 거랑 주는 인형에도 뿔 달려 있는 거 마음에 안 들지만
네가 얼마나 하고 싶겠냐 이런 생각에 한번 해주게 되었죠. 둘 다 한다고 해서 둘 다 해서 인형을 잡았습니다. 인형을 잡아서 막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둘이 했으니까 저희 아이도 해줘도 되는데 저희 아이는 왠지 해주기가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뭔가 자극적인 그런 물건인 것 같아서 어쨌든 아이에게는 해주지 않아서 좀 미안했지만 어쨌든 만족을 했었죠. 친구들이 막 인형 귀엽다 하면서 만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저희가 이제 탬버린 쪽으로 이렇게 갔었죠. 탬버린을 타고 싶어서 갔었었는데 줄을 섰는데 저번에 이제 놀이터에서 가게에서 이제 애들이랑 놀 때 놀이터를 갔는데 저희 교회에 친구들 2명이 이렇게 와서 제가 인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놀이동산 가는 날에 같이 재밌게 놀자 했는데 그거는 이제 표면상의 인사였고 뭐 아직 친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어색하게 헤어졌는데 마침 걔네들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해주니까 되게 반갑게 인사를 받아주더라고요. 저를 기억하는지. 근데 인사뿐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은 키가 작아서 한 친구만 이렇게 타고 내려왔었고 보니까 그 친구를 담당해주시는 그 조의 선생님께서 집에를 가지 않으시고 그 나머지 친구들이 더 놀고 싶어 하니까 또 이렇게 남아 계셔서 인솔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런 모습 보기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저희도 이제 계속적으로 기다렸죠. 많이 기다리다가 탬버리를 딱 타야 되는데 저희 아들이 그때 마침 이제 타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는 내려왔죠. 내려오고 그 친구 2명이서 이제 탬버린을 타게 됐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탬버린이 행동대장은 탬버린을 처음 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키가 안 되면은 어떡하지 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다행히 키가 돼서 키가 안 되면 다리를 살짝 틀까요 하면서 그랬는데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키가 돼서 탬버린 탔는데 끝까지 잘 탈 줄 알았는데 중간에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다시는 안 탈 거예요. 막 엉덩이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탬버린을 한 번 타면 웬만하면 다시는 안 탄다. 저기 언니들은 다 이렇게 젊은이가 타는 거지 이모는 한 번 타봤는데 진짜 아니더라 하면서 행동대장도 수긍을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뭐 이게 할로윈 복장을 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녀서 뭐 교회 선생님들도 이렇게 좀 장난스럽게 이렇게 사진도 찍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탐탁지 못했어요. 뭐 정제라면 정제겠죠? 탐탁지 못했는데 어쨌든 뭐 저도 유혹의 물건을 그 인형 뽑기를 뭐 친구한테 제공해주니 저도 뭐 똑같은 거죠. 같은데 이제 탬버를 타고 이제 제가 앉은 벤치로 이렇게 다가오는데 행동대자만 다가오고 지수를 좋아하는 친구가 막 그거 코스프레 한 남자 그것도 막 이렇게 좀비 분장을 한 남자에게 사진을 찍자고 했나? 그래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근데 지수를 좋아하는 친구가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잘생긴 오빠 뭐 이렇게 마음이 가는 거는 인정하겠는데 왜 하필 좀비 오빠냐 싶어서 제가 이제 행동대장이 그래 저러면 안 된다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너무 막 들떴더라고요. 지수를 좋아하는 친구가. 그래서 저한테 와서 사진 찍었어요 하면서 보여주는데 제가 처음에는 좀 반응을 안 줬습니다. 안 줬는데 너도 얼마나 또 이모가 너라면 나도 했겠다. 신앙 안 가졌을 때 나도 했겠다. 정말 잘생겼구나 하면서 마음을 좀 그래도 뭐
율법적으로 보면은 정 아니지만 그래도 네가 좋아하는 거를 이루었으니까 어떻게 찍었는데 하면서 이렇게 봤죠. 사진을 보고 나서 다음에는 천사 오빠랑 찍어 하면서 좀비 오빠랑 찍지 말고 천사로 보이는 오빠랑 찍어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얘들이 콜팝을 먹고 싶다 해서 이번에는 이제 4개로 이렇게 사서 쟤들이 이제 콜팝을 먹으려고 딱 자리를 잡았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저희 아이가 약간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막 계속 웃으면서 막 모르겠어요. 자기 뭐 이게 자세를 자꾸 흐트리니까 진정을 못하니까 제가 이제 구석으로 가서 좀 다그쳤습니다. 그때 제가 조금 힘을 쓰는 것을 이제 짓을 좋아하는 친구가 보게 되었죠. 보게 되어서 저도 웬만하면 타이르고 할 텐데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콜팝 이것도 못 먹고 못 먹을 정도로 아이를 좀 이렇게 좀 설득해야 될 상황이 왔었고 구석으로 가서 나 구석으로 가면 또 죄짓는데 죄지을 것 뻔한데 조금 이렇게 오픈된 장소에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오픈된 장소에서 막 아이를 타이르면서 막 이렇게 씨름을 했어요. 했는데 이제 그 행동대장이랑 지설 좋아하는 친구가 막 콜팝을 먹었죠. 그래서 너희들도 너무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떨어져서 너희들 조금 쉬라고 하는 거구나 하면서 저 혼자 막 씨름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다 먹고 행동대장이 자리에 일어서서 저에게 다가와서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모 가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저는 이제 콜팝 먹는데 오빠를 막 이렇게 통제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아이가 막 진정이 안 되니까 막 이제 지수를 좋아하는 친구까지 가서 막 야단을 쳤죠. 하지 말라고 막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랜 시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겨우 진정돼서 저희 아이도 콜팝을 먹었는데 이게 저희는 뭐 이것도 타고 저것도 타고 뭐 저것도 타요 했지만 저희 아이가 이상해지는 그것을 보고 자리를 빨리 좀 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해도 지고 이제 뭔가 이 분장한 사람들이 더 분주할 텐데 그리고 막 한 번씩 수상해 보이는 코스프레도 있더라고. 완전 가면을 쓰고 막 이렇게 입술이 이렇게 새부리처럼 뾰족해서 막 걷는 행색도 그렇고 뭐 굉장히 수상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얘들아 딴 거 다 좋지만 우리 그냥 스카이웨이 타고 집에 가자 하면서 막 그렇게 제가 다독였죠. 아이를 스카이웨이까지 데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때부터 계속 정신이 막 애가 이상해져서 하나님 스카이웨이 포기하고 그냥 걸어서 가라는 건가요?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어쨌든 스카이웨이를 타면은 좀 빨리 갈 수가 있잖아요. 빨리 그 어둠의 그 지대를 지날 수 있으니까 겨우겨우 이제 스카이웨이 쪽으로 끌고 가는데 막 도착하기 전에 막 아이가 막 이상해지더라고요. 막 뭐랄까요, 막 좀비처럼 막 이렇게 막 이런 행동을 하고 막 하니까 아이들이 막 오빠 정신 차려 하면서 막 다그치고 힘도 써보고 소리도 질러보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 화장실 갈 사람이라고 했는데 행동대장이 괜찮다 해서 다 스쿼트웨이 쪽으로 갔는데 거진 도착할 시점에 행동대장이 화장실 가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다 끌고 가려니까 아이가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좋아하는 친구랑 저희 아이를 맡게 되었고 저랑 행동대장이랑 뛰어서 화장실을 가게 되는데 질서를 좋아하는 친구야 힘들면 전화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화장실 갔다 오면서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오빠가 말을 안 들어요 이상해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뛰어갔는데 오빠가 막
정신을 못 차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그 자리에서 소리 지르고 막 몸으로 힘도 써보고 막 난리를 쳤죠. 난리를 쳤는데 우리가 여기서 머물면은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려움이 고난이 있어도 낙심돼도 예배로서 전진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임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멈추지 말고 전진하는 것은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빠가 이래도 우린 스카이웨이 타러 간다 하면서 막 일어나라 하면서 막 끌고 갔어요. 끌고 갔는데 스카이웨이에서 소리 쳐갖고 오빠가 움직여서 줄 떨어져도 오빠 책임이야 하면서 막 여기서 죽으면 우리 다 천국 가 하면서 여자 3명이서 스카이웨이 안에서 떠들지 말라고, 움직이지 말라고 막 경찰처럼 막 닥달을 하는 거예요. 죽으면 오빠 책임이야. 그래서 저도 너 스카이웨이에서 떠들고 진짜 막 흔들흔들거리게 하고 하면 나 가만히 안 놔둬 하면서 비장의 마음을 갖고 스카이웨이로 갔죠. 갔는데 다행히 오빠가 좀 약간 그 상황에서는 진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다 하면서 막 그렇게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어둠의 지대를 이렇게 쑥 내려오게 됐죠. 다행히 이제 도착을 했고, 이 친구들이 다시 올라가고 싶었는데 아니야, 한 번으로 좋게 지금 오빠 상태 보면 빨리 집에 가야 돼 하면서 서둘러서 나오게 됐습니다. 행동대장이 뭐 타고 갈 거냐고 했었었는데 제가 버스라고 했었거든요. 보통은 버스죠. 버스인데 뭐 돈 아낄 것도 있고, 그런데 오빠의 상태를 보니까 버스 못 타겠더라고요. 사람들도 많고 좀 난동물일 것 같아서 아이고 어쩔 수 없다 하면서 택시를 타야 되겠다 마음 먹었고, 택시를 타면 또 택시 기사님한테 또 전도해야 되는데 그런 걱정도 좀 했죠. 미리 걱정을 좀 했죠. 그래도 이제 선택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를 잡게 되었고, 택시 기사님이 이제 있으셨는데 아이가 너무 난동부리고 이 어린 친구들도 막 오빠 다그친다고 막 시끄럽게 하니까 일단은 택시에 다 태웠습니다. 태웠는데 막 다짜고짜 막 제가 아이 조금 그렇습니다 하면서, 근데 이 친구들이 다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어린 친구들이 오빠 좀 그래요 하면서 설명을 해주었고, 제가 이제 그 틈을 타서 기사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묻혀버린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오빠도 떠들고 막 다 떠드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복음을 전했었고 이렇게 가게 됐는데 오빠가 자꾸 소리를 이런 소리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행동대장이 막 오빠 다그치고, 막 지술 좋아하는 친구도 택시 안에서 이러면 안 된다, 기사님 불편하다 하면서 제가 했던 방식으로 막 오빠를 다그치고 기사님한테는 미안해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기사님 완전 해탈한 모습이었습니다. 가만히 놔두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완전 해탈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입을 먼저 다물었죠. 다물었는데 이제 뒤에 친구들이 막 어쩔 줄 몰라갖고 기사님한테는 죄송스럽고 오빠는 가만히 안 있고 하니까 막 계속 다그치다가 우리가 조용한 걸 알고 이제 본인들도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빠 혼자 막 이런 소리를 계속적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무반응이었죠. 무반응이어서 이 소리가 규칙적으로 나는데 조금 느려지지 않을까 하면서 이렇게 귀를 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다 해탈을 해서 그냥 뭐 기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도착을 했죠. 뭐
조금 죄송스러워서 저도 뭐 모르겠어요. 뭐 이런 외국 가면 팁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죄송스러워서 저희 아이를 이렇게 받아주신 것도 감사해서 조금의 성의를 더 드렸어요. 드리니까 괜찮다고 하셨는데 제가 나중에 교회 한번 나가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죠. 그리고 기사님 감사합니다 하니까 제가 더 감사하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저희가 이제 내리자마자 이제 가게로 향했죠. 이 아이들이 가게에 오니까 막 진짜 고향에 왔다, 고향에 왔다, 이런 기분이 좀 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진짜 이 의미 쉼터가 정말 쉼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행동대장은 이제 작은 방에 새 장판이 깔려 있으니까 새 집 같아요 하면서 막 좋아서 막 전기장판도 깔려 있으니까 막 눕더라고요. 이모 여기 청소해놨었다 하면서 하니까 누워도 돼요 하길래 막 누워서 막 쉬고 있었죠. 그래서 그 지설을 좋아하는 친구는 오빠 때문에 택시에서 부끄러웠다고 막 열을 막 내면서 오빠를 막 다그치는 거예요. 그래, 이모도 처음에는 저랬었다, 얼마나 부끄럽던지 뭐 못 견디겠더라 하면서 네가 지금 그런 심정이겠다 하면서 좀 내버려 뒀습니다. 내버려 두고 행동대장이랑 좀 누워서 쉬고 쫀디기도 먹고 이렇게 하다가 좀 어느 정도 지나치다 할 때 그때 좀 그만하라고 얘기를 했었고, 오빠의 상태는 계속적으로 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행동대장이 좀 있다 보니 좀 또 놀 거를 생각을 했죠. 그랬더니 막 갑자기 그림 그리고 싶다고 해서 물감 이런 걸 다 이렇게 책상에 깔고 그림을 이제 시작했죠. 뭐 과일 같은 거 그려갖고 누가 제일 잘 그리나 이런 거 대결하고, 애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세상적 유혹 많고 좋은 장소 많지만 이모랑 이제껏 했던 교제가 참 그리웠다. 정말 물 만나 물고기처럼 뭐 놀 거 없어요 이러지도 않고 막 즉흥적으로 막 본인들이 알아서 그림을 그려야지 성이 차나봐요. 이제껏 그 놀이동산에서 힘들었던 또 고난의 순간도 있었고 막 지치고 힘들었는데 막 사막의 오아시스를 찾아서 막 물을 퍼먹는 것처럼 막 그림을 막 몇 번이고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분명 놀이동산에서 왔는데 그에 맞지 않게 책상에 앉아서 다 그림을 그리는,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처럼 그렇게 좀 갈급한 그런 세상적인 그런 욕망을 좀 채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저희 아이는 그릴 때마다 상태가 더 안 좋아져서 오빠를 막 다그치는 거는 여전했었죠. 그 지설을 좋아하는 친구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참 택시 안에서 좀 부끄럽고 그랬지 하면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모는 그런 거 한두 번 겪은 게 아니다. 이모는 일상이고, 그리고 이거는 부끄러움으로 끝나지 않는 일이야. 부끄러움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안 부끄러운 쪽으로 택하면 되잖아.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제가 말을 하지 못했죠. 부끄러움으로 끝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너희도 같이 고난에 참가를 했구나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난에 같이 참가한 자들이 너희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격려를 좀 해주고 싶었고, 너희들이 그래도 도망가지 않고 항상 뭐 이런 행사나 모임이 있으면은 모이고, 또 오빠의 어려운 점도 이런 고난, 이모가 받는 고난도 너희가 함께
도와주면서 때로는 화내고 뭐 닥달하고 하겠지만 그 모습이 정말 고난에 참여한 자로서 뿌듯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네요. 얘기할 거리는 너무 많은데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요일은 그냥 딱 한 가지 생각이 난다면은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사무실에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리려고 저희 아이랑 왔었는데 저희 아이가 딱 점심 밥만 먹고 집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너는 꼭 이렇게 예배 시간 딱 직전에 집에 간다고 하냐. 그래서 이제는 네가 그렇게 하는 행동이 예배를 방해한다고 해도 예배가 조금 10분, 20분 딜레이 된다 해도 그냥 그것도 예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완전 예배 직전에 그렇게 문을 좀 잠가 놓고 아이를 데려다 주게 되었고, 하지만 네가 다시 온다면 나는 안 받아준다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사무실로 오는 길에 그 사거리 횡단보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아저씨가 딱 봐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그 아저씨가 완전 쪼그려서 이렇게 그 빵집 앞인가요? 이렇게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분의 마음을 조금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냥 뭐 어디 좀 쉴 곳을 찾아서 벤치를 찾아서 누워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복판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뭐 인사할 그런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보면서 네 이러시는 거예요. 얼굴이 좋지 않았는데 네 이러시고, 그래서 저는 네 했으니까 그냥 뒤돌아서서 이제 횡단보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부터 뭐라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욕같이는 않은데 뭔가 이상하게 막 말을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하는 말인 것 같았는데 왠지 뒤돌아보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아까 네 하고 그렇게 복음 전했으니까 그렇게 저는 발걸음을 사무실로 옮기게 됐죠. 그냥 좀 정말 그 아저씨의 그 상태에 그 마음에 있으면 정말 이 세상만 바라보면 아무 가망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날에 그 시간에 복음이라는 데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큰 희망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말 세상과는 반대인 정말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뭐 먹고 사는 거, 돈, 뭐 이런 것밖에는 중요하진 않겠지만은 그런 가망조차 없을 때 정말 복음, 정말 생뚱맞는 예수님을 좀 영접하셔서 좀 정말 새 희망을 찾게 되는 그런 날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날은 월요일이었네요. 월요일. 저희 그 집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서 아버지께서 좀 바쁘시고 저희 오빠랑 좀 부품을 사려고 오전에 좀 일찍 그렇게 설쳤네요. 오빠랑 버스를 타고 갔는데 버스 정장이 좀 애매해서 좀 미리 내려서 좀 오래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어요. 그래도 결국에는 그 부품 가게에 도착해서 물건을 샀는데 그 부품 가게에 또 전도를 줘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 직원이 이제 결제만 하고 이렇게 문을 확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이 좀 들었고 요즘에 오빠가 그 천원빵 저희 아이 학교에 근처에 있는 천원빵에 좀 꽂혀 있어서 빵을 사러 가고 싶다고 해서 어, 빵을 빵을 사러 갔었죠. 빵을 사서 저도 뭐 다이소에서 들려서 뭐 살 것도 있고 해서 막 빵도 사고 해서 그렇게 이제 오전을 좀 보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무실에 왔다가 음, 제가 집에 있었는지 사무실에 있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았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연락이 오셔서 아이 상태가 좋지 않다고 어머니 오시라고 하셔서 제가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갔었는데 음, 아, 이 얘기를 놓쳤네요. 저희 오빠랑 이제 보일러 부품을 사려고 이제 딱 그 버스를 타려고 했었을 때 어떤 아주머니께서 본인이 이제 서대구 세무소를 간다고 하셔서 어, 무슨 버스를 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저에게 말을 거셔서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는데 제가 뭔가 서비스를 해주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지나갈 사람이었는데 그 옆에 또 그 남편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서로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버스를 기다리면서 어, 일부러 이제 거기 세무소를 찾아봤죠. 찾아봤는데 빨리빨리 뭔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와서 보니까 요거 타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저희도 막 버스 타기 급한데 제가 막 찾는다고 막 시간을 버리니까 오빠가 보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찾고 이제 그분에게 요거 타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서대구 세무서 있네요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이거 타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타고 기사님한테 어디서 내려야 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여긴 것 같은데, 여기밖에는 없다. 뭐, 이 세무서를 이전하지 않으면 여긴 것 같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랬더니 고맙다고 이렇게 웃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제가 예수님이고 천국 갑시다. 저는 여기 교회 다닙니다 하면서 바로 맞은편에 있는 그 교회를 향하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웃어주시더라고요. 밝게 웃어주셨고, 오빠가 뭐 네 버스나 잘 보지 왜 남의 버스까지 그렇게 봐주냐면서 막 이해를 못했지만, 어쨌든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는 오빠도 이제 그러려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다 포기했다. 엄마도 어딜 가든 복음을 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도 나는 아무렇지 않다 하면서, 제가 이런 말 했었죠. 오빠 나 복음 전하는 거 부끄럽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 안 부끄러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빵 빵집에 원래 사장님께 복음을 처음에 드렸었는데, 두 번째 제가 빵집 갔을 때 따님이 계셨습니다. 이 빵집의 복음 얘기를 제가 저번 영상에서 했는지 가물가물해서, 그때 이제 오빠가 이제 옆에 있었는데, 이제 그 빵집 따님께서 막 이 빵도 좋고 저 빵도 좋고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세요 하면서 권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막 추천해주신 대로 사서 집에 와서 먹으니 맛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호갱이 되기는 했는데, 복음을 전했으니까 복음을 듣고 그래도 계속적으로 친절하게 해주시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안 살 수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에 제가 이제 집에 돌아오면서 오빠한테 물어봤었죠. 오빠 나 부끄럽나 하면서, 복음 전하는 게 부끄럽나 하니까 오빠가 이제는 난 아무렇지도 않다 많이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쨌든 오빠랑 그렇게 이제 보일러 부품 사고 헤어지고, 이제 저는 이제 학교로 호출 받아서 가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복도를 걷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또 저기에서 선생님이 두 분이서 이렇게 서 계시는 거죠. 그 긴 복도에서 좀 끝쪽 수업 교실이 있는데, 그 앞에서 이제 서 계셔서 참 그 길을 딱 지날 때마다 저는 항상 다윗이 떠올라요.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겨서 다윗이 이렇게 처참하게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과 이렇게 왕궁을 나오면서 막 시므이가 막 욕을 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내버려 두라 했던 그 다윗의 심정처럼, 저도 항상 그 길을 가면 항상 나는 잘못한 사람이고, 그 멀리서 선생님들이 저희가 오는 모습을 보는데 막 부끄러워도 막 이렇게 고개 떨구고 가야 되는 그 순간이 참 저는 못 견디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렇게 잘못한 학생을 이렇게 멀찌감히 이렇게 보면서 막 완전 이게 나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너는 잘못한 학생이고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잘못한 학생을 바라보는 선생님의 입장, 그 모습, 그리고 잘못한 학생의 어머니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선생님께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 그 구도가 굉장히 저를 괴롭게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게 많았고, 가니까 막 교실을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덩달아 교실을 봤는데, 아이가 막 책을 얼마나 째놨던지, 그 교실 전체에 책도 막 여러 권을 째놨던 것 같습니다. 종이가 한가득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는 막 정신이 가서 계속 책을 째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밖에 계셨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좀 크게 뭐 그렇게 이렇게 놀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뭐 아이가 막 집에서도 책을 째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아이기 때문에 무덤덤하게 아 저렇구나 하면서 아, 선생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제가 좀 치우고 가겠습니다 하니까 놔두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이한테 치우게 하겠다고 놔두시라고 했었고, 이거를 내일 아이가 왔을 때 치우게 하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일까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러면은 선생님 좀 구석으로 좀 치워 놓으세요 뭐 하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뭐 정말 말 섞기 싫지만은 뭐 너무 그 다른 선생님이 계세요. 저희 아이를 막 직접적으로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는 선생님. 그 선생님은 모르겠어요. 그 선생님은 크게 저랑 교제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막 말 섞기는 싫어도 그래도 힘든 광경을 같이 지켜보고 견디고 계셨기 때문에 말 한마디라도 좀 너무 아이가 그랬죠 하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고, 저희는 죄송합니다 하면서 날래날래 나오길 바빴죠. 바빴는데 뭐 아이가 뭐 과자를 사달라 했었나요?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과자 이런 건 없어 하면서 막 그렇게 좀 얘기를 했었고, 한참을 걸어 나오는데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병원 가서 치료받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약을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콧물 흘릴 때마다 감기약 주려고 해도, 비상 감기약 주려고 해도 마다 하는 그 아이가 그렇게 막 병 치료받고 싶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 이제 엄마가 이렇게 사는 거 지긋지긋하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제가 좀 오버해서 뭐 단순히 병원 가서 치료받고 싶다, 약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극단적이었죠. 아, 네가 이제 엄마의 신앙생활이 이제 지겹나? 내가 싫나? 예수님이 싫어? 엄마가 약 안 먹고 버티고 예수님 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사는 게 이제는 지겹냐? 이러면서 막 다시 한번 말해봐 하니까 막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가고 싶냐니까 진짜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때부터 제 온 세포가 다 이제 열이 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네가 진짜 아 정말로 막 그냥 막 못할 말을 막 했어요. 하고 아이를 집에 데려고 와서 더 훈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딱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자꾸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종이를 찢었던 그 생각이 나는데 가소롭더라고요. 왜냐면은 뭐 이런 표현도 직접적일 수도 있고 한데, 제가 참 불난집에 불구경 하듯이 그렇게 이제 멀찌감치 서 있는, 그리고 치우지도 못하게 하시는, 만약 이걸 치우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러 선생님이 다 그 광경을 지나가고 웅성웅성거리고 뭐 학생들까지 다 보고 그럴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이는 더 심하게 그렇게 할 것이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둔다?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불난 집을 그냥 구경하듯이.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 감정 눌러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나 이거 말 안 하면은 나 지금 이 자리에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 선생님 오늘 봐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뭐 이렇게 고생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기억이 또 잘 안 나네요. 아까 그 광경을 보고 제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면서 아이가
그 째놓은 종이를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아이가 다음에 그런 상황이 오면은 선생님께서 좀 더 이렇게 찢지 않도록 좀 치워주시라고, 아이 보고 또 정리하라고 그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하면서, 여러 선생님들이 지나다니면서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게 보고 지나가는 것을 제가 못 견디겠습니다, 이렇게 딱 문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집에 도착해서 저희 아이를 막 훈계하려고 시작을 했죠. 뭐 다시 한번 말해봐 하면서, 너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지긋지긋하니 하면서, 떠나고 싶어 하면서, 떠나면 누구든지 너를 대우해 줄 거라 생각하니, 병원 가면은 널 대우해 줄 거라 생각하니, 약 먹이고 재우고 결박하고 심지어는 더 비참한 광경도 네가 당할 수 있겠는데 이제 떠나고 싶다는 거니 하면서 막 시작을 하려 하니까 막 할머니랑 삼촌이 다 말리죠. 그래서 저도 막 아이를 막 정말로 막 분노에 정말 뒤집듯이 하고 싶었지만 말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치 이제 선생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아 어머니 죄송해요 하면서, 아까 너무 힘드셨죠 하면서, 저도 밥 먹고 내려와서 교실 봤는데 종이 그렇게 찢어져 있는 거 보니까 마음이 좀 그래서 어머니가 많이 힘드셨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저도 아 네 하면서 제가 그냥 치우고 좀 고집부려서 치우고 왔었어야 되는데, 그냥 돌아서고 온 제가 좀 너무 싫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아이가 애하는 약을 안 먹는 아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계속적으로 더 심해진다고, 종이가 정말로 복도까지 넘쳐날 수도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아이가 그런 것을 놔두면 아이가 낙인 찍히지 않겠어요 하면서 좀 덮어주세요. 잘못한 건 알겠지만 좀 그렇게 좀 얘기를 했었고, 아 선생님께 너무 제가 감정을 조절을 못하고 너무나 센 표현으로서 놀래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서, 저는 좀 이렇게 좀 선생님 놀라셨겠지만 좀 괜찮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울먹이면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선생님께서도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감사하다고, 어머니 생각을 모르실 수도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다음에는 종이를 못 찍게 할게요 하면서, 그랬었나요? 어쨌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주셔서, 저도 괜찮다고 했죠. 선생님 전 괜찮아요. 순간적으로 저도 전혀 그런 감각이 좀 무뎠는데, 아이가 막 병원 가고 싶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고 하니까 저도 갑자기 감정이 훅 이렇게 올라와서, 저 모습을 되짚어 보니까 제가 그 종이를 치우지 않고 왔다는 게 제 자신이 너무 싫어서 감정이 너무 격했어요 하면서 선생님께도 좀 사과를 드리게 됐었죠.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계속 곰곰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녁에도 그렇고, 내가 선생님께 그냥 참고 지나갔었어야 됐나, 그게 오히려 더 겸손한 사람의 태도인가, 하나님.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 저의 부끄러운 것도 전 못 견디고 저희 아이 부끄러운 것도 못 견디겠지만, 저희 아이가 그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지나갈 때마다 웅성웅성거리고 아이들 이렇게 막 보면서 저희 아이가 막 낙인 찍히는 게, 낙인 찍힐 수 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버린다는 게 난 너무나 괴롭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모르겠어요. 하나님 참다 안 되면 저도 뒤집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나 도저히 이 말 안 하고서는 나 정말로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하나님께 좀 묵상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 생각 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을까.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제자들도 그렇고 안 믿는 이방인 지도자들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웅성웅성거리고 피까지 흘리시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천번 만번이고 뒤집고 싶으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들었었네요. 이야기가 좀 더 많은데 지금은 아이 학교 때문에 잠시 영상 끊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